접선하고 접점이라는 게 혁신하고 최적화 요 프레임 부분 요까지 이제 설명드렸고요. 정량화 프로세스에서 차원의 발견, 우리가 요 이펙트나 에피시언시 범주에서 차원이 다 이제 구분이 되는데 왜 전략은 결국은 이피시언시와 이펙트 요걸로 해야만이 판단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다 여기로 수렴하는데 말하는 표현 방법에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수업 분석도 스트롱 위커, 아퍼튜니티, 슬렌트 이것도 결국은 이피시언시와 이펙트 범주에 드는 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프레임은 책이 많아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매트릭스는 결국은 밸류를 이렇게 찾아내고 거기서 이게 영어로 해놓는 게 어려운데 결국은 요 중에 상위 20%의 어떤 이런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전체 80%를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거를 선정하는 그 과정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떨어뜨린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략 프레임은 이 밸류, 요 안에서 이런 18이라는 점수가 나오는 거는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인데, 베니핏은 결국은 그죠? 효익이죠. 그게 이펙트로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코스트라는 건 이피시언시입니다. 코스트가 떨어질수록 이피시언시는 높아집니다. 마이너스 코스트, 이게 이피시언시는 역으로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요거와 요걸 합한 게 밸류다. 퍼포먼스는 뭐냐? 결국은 이피시언시와 이펙트를 합한 게 퍼포먼스인데, 결국 밸류나 퍼포먼스가 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철학적으로. 그러면 전략이랑 이제 전반적인 거 한번 제가 이 설명을 하고 이제 오전에 했으니까 웬만한 거 오늘 이야기할 건 다 이제 구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했던 이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확인만 하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나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보다 상위이냐. 즉, 전략이라는 건 프레임이잖아요.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상위의 목표, 상위 목표죠, 이게. 목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를 목표로 했을 때, 이 책략이나 전술은 뭐죠? 수단입니다. 여기서, 상위 이게 목표가 되고요. 수단은 뭐냐면, 메소드라고 보시면 메소드. 어떤, 도구, 연장을, 가지고, 마취질을 해서 집을 지을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게, 목표, 즉 최상의 목표라면 집을 지을 때 어느 집의 어느 부분을 먼저 지어놔야만이 효과적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대들보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그 대들보를 먼저 짓자는 게 여기고 그 대들보를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수단으로서 책략은 망치는 뭘 써야 되고 못은 뭘 써야 되고 그런 게 책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전략의 종류들 보면 판매의 앞에 있는 판매 전략 그리고 상품 이제 판매 전략이 이용되는 전략 상품 이거는 측량이 되는 겁니다. 흑대의 중량이 전략 수익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전략이라는 게 프레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자, 전략은요 한정된 작업을 최대 효과 이거는 어제도 계속 이야기하는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택과 집중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순위가 어디를 먼저 정하는 거죠. 사업을 만약에 한다 했을 때 사업 다방성 분석, 사업 계획서 작성, 지원 자원으로 제품 등록, 판매 그러니까 10가지 리스트를 쭉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만들건 내가 만약에 아는 분야면은 내가 추측은 되지만 내가 모르는 분야면은 여러분들 아까 그 오픈 마켓과 같이 아니면 오픈 인트라는 데서 이용해가지고 의견을 막 수렴하는 거죠. 그 대신 난 룰이 남 의견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칭찬만 한다 이런 룰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올라오시면 쭉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거죠. 이 영역이죠. 막 이렇게 중단방인데 이거를 이런 프레임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소팅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뭘 말하는지를 이렇게 소팅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빅데이터. 그렇죠? 이게 빅데이터면 이런 프레임을 머리 좋은 수학 이사님도 계시지만 수학을 통해서 수학 이사님
여기 수학이라는 어떤 이론을 통해서 결국은 레벨링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했던 게 레벨을 조정하고 그 레벨에서 같은 것들이 묶고 그래 묶다 보면은 위에 상위에 그 레벨이 말하는 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들 간에 또 뭘 말하는지 지향점을 찾으면 상위의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가 한마디로 단어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빅데이터. 그럼 그게 트렌드.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그 니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게 기술적인 내용이 됐든 회사의 건의 상황이 됐든 오픈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레벨링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나오면 그게 우리 회사의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죠. 왜?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그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중에 efficiency 팩터 관점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여기서 아까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당장 낼 수 있는 뭔가를 선정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사업 화장실 분석부터 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위에서 한 3개 정도만 하고 요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우선순위가 여기 제일 높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위해서 시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7가지 습관,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이라든지 그런 걸 책을 보면 중요하면서도 급하지 않은 거, 중요하면서도 급한 거, 그리고 전혀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급한 게 있고 중요하면서 급한 게 있어요. 그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efficiency 팩트에서 efficiency가 당장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좋은 게 중요하면서도 급한 거겠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뭘 보완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킹이라든지 건강 이런 걸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면은 그거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전략적 선택이라는 건 책에서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하면서도 급하지 않은 걸 먼저 할 거냐,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하면서도 급한 걸 먼저 그것도 점수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80대 20 법칙에서 위에 상위에 한 3개, 2~3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하면 일단 기본은 하고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세리 CEO, 우리 이사님들이나 아니면 대기업 사무소 같은 데서는 세리 CEO의 세리 프로, 세리 CEO 그게 동영상 강의가 그게 1년에 140만 원을 내고 동영상을 신청합니다. 근데 물론 사무소 임원들은 공짜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저걸 골라도 140만 원 이런 내고 봅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그런 영상 프로그램을 캡처를 했는데 왜 했냐면 삼성에서 전략 강의라는 동영상 대표적인 거를 제가 캡처를 했어요. 왜 했냐면 제 강의가 그럼 삼성의 가장 대표적인 세리 CEO의 그 CEO를 발상을 한 전략 강의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그걸 한번 간접 체험을 하시고 제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저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전략이나 군사용이나 그쪽에서 설명하는 쪽 보세요. 제가 이런 거 이제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생각의 프레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원래 군사용은 전술보다 큰 단위의 군사계획, 사단급, 분단급 전략계획, 자원, 투입 자원 효과성을 증폭시키는 효과. 효과성은 뭐죠? 이거죠. 이펙트죠. 그죠? 효과성을 증폭시킨다는 건 결국 이피시언시가 좋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스파르타군 300명이 수십만 페르시아군을 7일 동안 막아낸 것은 좁은 길목에서 진을 친 전략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똑같은 전략입니다. 시라소니하고도 똑같은 전략이에요. 골목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아니 싸움할 때 구석에서 싸우면 돼요. 앞만 보고 뒤에는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항상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강한해가지고 앞만 보고 싸우면 돼요. 내 덕기도 저기고 앞에도 저기면 힘들잖아요. 한쪽만 앞만 보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뒤에도 하려면 이건 안 돼요. 후방이 불안하면 안 됩니다. 전략의 핵심은 후방을 든든히 하라. 그건 똑같은 말입니다.
셀이 시오에서 말하는 건 볼게요. 군사 전략과 기업 전략의 차이. 적을 무찌르는 것이 전략의 본래 목적이라면 니즈죠. 전쟁의 승부인데 기업 전략도 적을 제거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경쟁자에게만 심한 전략은 극복되기 어렵다. 경쟁자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회를 이렇게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쟁자들이 있어요. 경쟁자보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은요, 레고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격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기업의 경제 목적은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 목적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뭐죠? 파이 관점이죠. 파이, Y, 미션. 그렇죠? T자의 인간에서 T의 상위에 미션은 있어야 됩니다. 경쟁자를 타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을 얻기 위해 존재한다. 미션. 여기서 자 이게요. 아까 제가 첫날 말했을 때 T자에서 여기가 테스트 분석이고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고 이게 기술이죠. efficiency예요. 이게 efficiency가 맞죠? 나 여기 기술이라는 거는 내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건 efficiency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이게 effect예요. 나는 efficiency와 effect를 같이 가진 사람이 T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미션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펙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겁니다.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기가 미션이고, 즉 세상이 원하는 것.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비전, 즉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친구가 제가 이제 95년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대우전자 갔고 94년에 입사했습니다. 그 친구는 삼성전자 갔어요. 수원에 기영이 삼성전자가 지금 해외 반도체 영업 쪽에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95년부터 들어가자마자 나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나온다는 게 지금까지 안 나오고 지금 9년 돼 있어요. 지금 또 나온다고. 근데 이 친구의 가치사는 뭐냐면, 수경, 이런 거. 그래서 이 친구는 뭐냐면,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을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한 어떤 회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RTS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지 세상이 원하는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안 돼요. 안 팔리죠.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영역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게 여기서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니즈를 찾아내면은 이거죠. 이 영역을 찾아내는 게 결국은 전략적 승부입니다. 저거를 찾아내면 이 많은 내가 이걸 이때까지는 정리되지 않았을 때 이걸 모든 걸 열정을 다 해야 되는 생각이 항상 바빠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 세계는 이걸 집중적으로 하면 용모를 이루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게 없을까? 그래서 칭찬받죠. 그걸 찾는데 그래서 분명히 삼성에 잘 다니고 있는 그 친구도 이 전략적 선택을 안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원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먼저 찾아내게 합니다. 누구나 됩니다. 그래서 내 적성이 안 맞아서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적성은요, 해바라기 나는 네, 잘하면 적성이 돼요. 칭찬을 받으면 적성이 돼요. 칭찬을 못 받으면 적성이 아니고요. 자, 경쟁에 이기고도 실패하면 자,
볼까요? 애플은요, 이 PC, IBM PC 시장에서 애플사에서 뭘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IBM, 퍼스널 컴퓨터 시장에서, 퇴출됐죠. 한동안 애플 컴퓨터 잘 안 되었습니다. 좋은 전략을 좀, 이게 지금 전부 다 삼성에서 최고의 명강의를 제가 보여드린 건데, 당면한 문제점과 이걸 상세하게 가르쳐보는 것보다 핵심을 골라내는 것이다. 분석적 사고라는 건 결국은, 그죠? 이러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여기에서 프레임워크 공부를 들이댈까?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과정이 분석적 사고라고, 이 종합적 사고죠. 그게 종합적 사고고, 분석적 사고는 팩트들을 찾아내고, 그죠? 그 프레임을 어떤 게 있는가 자료 조사하는 게 분석적 사고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열된 문제점과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판단, 최적의 자원 배분을 만드는 방법과 방법이 말로 하니까 엄청 긴데 그냥 지혜다. 프레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현상에 대해서 어떤 걸 내가 경험과 직관을 가지고 할 건가. 그게 전체를 한눈에 보는 직관, 여기서 직관 이야기 딱 하죠. 직관. 그죠? 제가 이야기했던 게 지금 그대로 말하는 게 저기 풀어서 말하니까 저걸로 이해를 하면은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좋은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좋은 전략 교과서를 공부하는 역량이 늘어날까? 예를 들어, 책 많잖아요. 전략책. 제가 어제 했을 때 한 수십 건을 보여드렸지만, 그거 열심히 읽는다고 좋은 전략이 수립될까? 물론입니다. 전략을 실전에 조사하는 일을 다행히 쉽지 않은 게 중요해요. 실제 수립 단계에서는 버려라. 실전에서는 이런 이론들을 아예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학을 들으면 정석을 잃게 하지만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기 싫다. 그게 뭐냐면 그냥 정석대로 뜨면 안 되는 게 어제 유현진 그저께인가요? 유현진이가 했을 때 어제 잘했잖아요. 그저께 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현진 야구 보신 분? 유현진 이러시는 분 보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좀 보니까 유현진이가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안타를 많이 내가지고 점수 사진 가지고 거의 맛이 갔잖아요. 뉴스는 보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유현진이가 거의 이게 사상으로 안 됐어요. 그리고 무조건 그 안에서 어떻게든 공이 들어가려고 이게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가려고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몰리는 거야 공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순신의 전략하고 똑같은 거야. 한 놈 줄 세우고 가니까 그 안에서는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요번에 챔피언 시리즈에서는 유인이 어떻게 했냐면 공이요 그냥 바운드 공을 던져요. 땅에 이렇게 부딪히고 들어가는 공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폭이 넓어진 거야. 피칭 존이 넓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때요? 칠라고 같은 공이 툭 떨어져가지고 거의 폭투성으로 이렇게 밑에 툭 떨어지게 이렇게 포수가 받는 거예요. 이불로 툭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적용할 때는 직관력입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 이야기했고 전략의 본질은 창조성이다 같은 말이죠. 고유한 상황, 영향, 환경의 기회와 위협이 이거지 않습니까? 합쳐져. 고유한 상황과 영향인 거죠. 스트롱인 거죠. 내가 쉽게 잘할 수 있는 거하고 그냥 외부에서 기회와 위협이 합쳐져. 선택된 가장 창조적 방법이죠. 여기서 이 부분 중에 가장 창조적인 거 훌륭한 전략가는 전략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실전에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이유입니다. 그 운동을 할 때 자꾸 의식적으로 뭔가 모션을 하려고 하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축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시키는 대로 막 이렇게 생각이 하려니까 창조성이 떨어지니까 막 몸이 뻣뻣해지는 근데 실제는
시키는데 열심히 이론들 습득을 하면 그게 실전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가 평소에 오늘 강의 듣고 그냥 집에 가 이제 편집에 가니까 잊어버리시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계속 기억하세요. efficiency 이펙트 관점에서 모든 내꺼하시기 그 관점에서 생각을 바라보겠다. 그러면 평소에 열심히 훈련하면요 나중에 실전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아니면 세상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 파이 관점이 여기입니다. 파이 왜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데 뭐가 불편해서 하는데 그 리전 이게 리전 영역이고 efficiency는 뭐죠? how 그리고 요게 뭐죠? what how 관점 그러면 어디에 제한수를 낸다. 어디에 제한수를 내면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관점에서 쓰면 되고요. 제한수는 뭐죠? 그 상대방이 파일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십시오 하면 파일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고 제한수에 당신이 뭐가 필요하고 이런 말을 쓸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 케이스는 파일, 인풋, 하우가 다르다. 사업 케이스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떻습니까? 파일, 인풋, 하우에서 전략적 프레임을 들이대고요. 이게 우리가 우선 무엇을 할 건가를 찾아내는 게 버스를 정하는 게요. 버스를 정하기 위해서 파일, 시장 조사하고 시장 트렌드 분석하고 opportunity 찾아내고 여기 매출액 추정해내고 그래서 코스트 efficiency를 찾아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매출액에다가 여기가 뭐죠? 비용 전반적인 비용을 빼면은 뭐가 나오죠? 수익이 나오죠. 매출 마이너스 비용은 수익이죠. 그러면 수익성이 나오고 매출액 마이너스 이거 하면은 비용을 빼면 수익이 나와요. 수익이 뭐죠? 예상 수익이죠. 추정 예상 수익이 내년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거의 추정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거죠. 추정 손익계산서상에 추정 수익이 나오면 거기에 현금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 흐름이 추정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금 흐름이 추정이 되면 그게 은행 금리보다 높으면은 사업을 해야 되겠죠.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넣고 그 다음에 그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디를 집중을 할 건가가 나오고 거기에 무슨 사업 타당성 분석은 저 전략 프레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략 프레임에서 이펙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트렌드 분석을 하고 시장이 어디에 있고 그럼 매출액이 추정이 되고 경쟁업체가 어디고 하면서 마켓에서 우리가 마켓세어도 뭐 그걸 시장 성장률도 뭐 그러면은 매출액이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가를 보고 그 중에 최소 비용을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고 그러면 매출액 마이너스 비용은 수익이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우리가 2, 3년 후에 지금 준비했을 때 앞으로 수익을 냈을 때 그 추정 소민이 나오고 그게 NPV라고 우리가 프레젠터 밸류를 네트워크 냈습니다. 이 재무까지 들어갔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인데 어때요? 1년차에 10만원, 2년차에 10만원 들고 3년차에 10만원 들면 이거를 금리를 따지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나누기 1 플러스 금리 R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현재의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9점 뭐 얼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죠? 금리가 2년 후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이에요. 이게 현재의 9만 뭐 2천 얼마
그럼 요걸 다 합한 네트가 뭐죠? 이거의 현재 금액이 PB입니다. 프레젠트 밸류. 이건 프레젠트 밸류는 뭐. 그러면 1년, 이게 0년이고, 이게 1년이고, 2년이에요. 그럼 이게 무한대로 쭉 있잖아요. 그러면 프레젠트 밸류, 이거를 다 합한 거를 네트 해가지고, NET가 네트 프레젠트 밸류, NPV라고 합니다. 그걸 NPV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NPV가 나오면 어때요? 그게 수익이죠. 수익의 총금액이 금리보다 높으면 뭐죠?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해야 돼요. 고 수업을 적용해야 되는데 NPV 분석을 통해서 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그게 사업 가능성. 그 사업 가능성 분석이 끝나면은 요 코스를 시간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게 사업이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